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 있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산 화로 수입 급증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수갑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철현입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을 넘어섰는데 굉장히 좀 바쁘시겠습니다. 네. 특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농도 전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상임위가 이 상임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정감사 준비도 꼼꼼히 해오셨죠. 어떻게 오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21대 국회 등원회 첫 국감을 치르고 있는데요. 네. 예, 개혁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정감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역 수산인은 물론이고 농업인 단체 계속 간담회 갖고 지역 현안을 파악해왔고요. 예, 우리 광주 전남 농어민들의 의견을 전국화시켜서 국정에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농해수위의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주요 쟁점들도 정리를 해주세요. 농업 분야 쪽에서는 유기농지의 활성화, 경자 유전 원칙의 관철, 곡물 자급력 향상을 통한 식량 안보 수호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고요. 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정적 운영 대책 마련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취소에 따른 일본산 화로 수입 급증과 이에 대한 국내 양식의 보호, 또 수산물 유통 시스템 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곡물의 자급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식량 안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좀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분야들은 어떤 겁니까? 최근에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 지수를 73.6점으로 평가했는데요. 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32번째로 최하위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1%인데 국내 소비 곡물 중 80%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수요가 많은 밀, 콩, 옥수수의 자급률을 보게 되면 1956년도에는 자급률이 35.9%였던 밀은 현재는 0.5%고요. 네. 콩은 100%에서 6.6%로 옥수수도 100%였던 것이 0.7%밖에 안 됩니다. 자급률이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은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라든지 수입 자유화 등이 식량 자급률 감소의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비하지 않으면 식량 안보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급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즘처럼 이 무역을 통해서 이런 식량들을 충분히 수급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 자급률이 떨어진 측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사태 속에서 내수용으로 이런 이 쌀이나 또 특히 밀이나 콩 같은 우리가 굉장히 자급률이 떨어지는 그런 곡물들을 수입을 주산지에서 막아버렸을 때 우리 이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크게 받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네. 식량 안보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에는 세계 2위 쌀 수출국이 된 베트남이 네. 하여튼 곡물 비축을 명목으로 한동안 쌀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네. 또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도 모든 곡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수입국들의 경제는 물론이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주요 생산국들의 곡물 수출 금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밀과 옥수수, 콩을 3개월 물량밖에 비축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곡물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곡물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중국은 연간 곡물 수요량의 30% 이상을 비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21%밖에 안 되는데 석 달치밖에 비축하지 않고 있어서 참 이거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등을 실시해서 곡물 자급률을 최소 5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과 문제 제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이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하여튼 이게 농사라는 것이 수요가 이게 공급이 경직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과 비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경기 문제를 좀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경작지 면적이 이제 한 159만 헥타르 되는데 그 중에 한 6만 헥타르는 휴경 중에 있고요. 네.
또 이 농사짓는 땅도 절반 이상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가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휴경지 증가라든지 임차농 증가는 농산물 생산 감소, 가격 폭등 그리고 농촌 붕괴로 이어지는 거죠. 네네. 그 자리를 값싼 수입산 농산물이 차지하면서 농업 위기를 부르게 되고 식량 안보까지 위협을 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급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높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농업 정책의 방향성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의 생각도 좀 곁들여 주세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은 이제 경자유전 원칙,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이 농기를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을 이제 천명해 놨는데 네. 실제 이제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이라든지 농사를 짓다가 8년 이상 짓다가 도시로 떠나게 되면 이게 농기를 직접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처분 의무도 없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농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안 가게 되고 그래서 농업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네.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농촌의 하여튼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네. 또 쉽게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땅을 좀 쉽게 불화받든지 또는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농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이 농사가 태행산업 그다음에 이 사라지는 산업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에게 필요한 산업으로서 인식하는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사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나라를 유지하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 전략적 산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새롭게 이제 부각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시고 계신 부분이 일본산 화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 일본산 화로 수입의 급증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은 어떤 겁니까? 예,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주요 화로 수입 동향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 화로 어종인 돔류를 많이 수입했는데요. 네. 작년에는 361톤을 수입했더니 올해는 694톤, 무려 배로 늘었습니다. 수입이. 네. 가격 동향까지 봤는데 작년 7월에 킬로그램당 1만 1천 원에 출하되는 참돔이 올해는 이제 대폭 수입이 늘어나니까 8,5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네. 아마 일본 도쿄올림픽이 올해 여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연기되다 보니까 네. 그때 준비했던 이제 일본산 화로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26일 있을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에서 네. 국내 양식어가의 어종별 입식량, 생산량, 출하량, 입한량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좀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할 생각이고요. 네. 또 국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오프라인 유통체계 전반적인 개선과 홍보 또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일본산 화로들이 무분별하게 그리고 급증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피해는 결국은 수요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 양식 어가들의 피해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상 한일양국은 2018년 3월까지는 100% 이게 이제 저희 수입 검역을 해왔는데 네. 양국이 협약을 통해서 수출국에서 검역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면 하여튼간에 네. 수입국에서 검역을 좀 완화해주기로 약속을 한 다음부터 갑자기 이제 검역률이 네. 작년에는 4%로 급감됐고요. 그 4% 급감된 것도 정밀검사와 유관검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방사능 검사는 100% 한다고 합니다만은 네. 이렇게 수입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국내 양식어가들이 이제 검역 강화를 요구하고 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폭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부 차원의 하여튼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네. 또 최저 가격 보장제 등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검사는 한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어제 나온 기사를 봤을 때 지금 일본 정부가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수산물의 수입 이 부분이 또 우리 이 국민들의 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이 화로 수입 또는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리고 전향적인 우리 정책 변화도 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지적할 필요도 있으시겠네요. 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서 식량 안보 차원이라든지 어민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챙기는 차원에서라도
일본산 그 화로 수입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남은 국정감사 일정 소개도 좀 해주세요. 어떤 그 기관들이 국정감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제 국정감사 일정이 절반은 지났는데요. 네. 오늘 있을 농협중앙회하고 농협경제지주, 금융지주에서는 무이자 정책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해라. 또 경제사업 활성화가 저조한 집행률을 좀 지적할 계획이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항만공사와 관련된 국감에서는 네. 개항 100주년을 맞는 여수항과 여수세계 박람회장의 재개발, 또 항만 현장 근로자들의 반전 불감증에 대한 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에 있을 수협과 해수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네. 외국인 선은 근로자 관리 문제, 해양 쓰레기 처리 문제 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광주 전남 농민들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국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이 결국은 또 이 농도, 이 전남의 어떤 산업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민들이 의원님의 이런 국감 활동에 관심을 더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민들께 또 곁들여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지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MBC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감내하면서 코로나19 재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을 잘 지키면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는 감염병 이겨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 알찬 결실 거두는 가을 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도 국감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